자, 우리가 지금 알파 교재 페이지 61페이지에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라고 좀 써주세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정복해야 될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별표 하나.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맨 위에 대표 유형을 보시게 되면, 자, A가 마이너스 2,1이고요. 그 다음에 B가 1,1이라고 써 있는데, 그 옆에 거리의 B, 거리의 B라고 써져 있어요. 그게 2대 1인 점 P가 그리는 도형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점과 점이 나오고 거리의 B를 보았을 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한글 어디에도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다고 오해해서 내분점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거리의 B가 1대 2라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라고 했었을 때 마이너스 2,1이라는 A점과 1,1이라는 B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거리의 B가 2대 1이라면 여기 점 2대 1로 보이시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장선을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얘도 2대 1이 보이시긴 하죠. 이게 내분점과 외분점은 맞죠? 근데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어. 내가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점을 잡고 요렇게 그었는데 이 길이도 2대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의 B라는 거는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의 B와 다르게 일직선상 위에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외부 영역에서도 거리의 B가 만들어질 외분이 아니고 외부 영역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아폴로 니우스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그림을 그려버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A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대 1이니까 그림은 한 요점에다가 B를 그릴게요. 자, 요렇게 연장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2대 1이 하나 그리고요. 둘레 6이니까 둘레 6 잡으면 또 여기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2대 1이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잡았을 때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을 잡게 된다면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되는 원 위의 점에서 이 길이 B도 몇 대 몇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2대 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점들의 모임들이 어디서 긋든지 간에 요 길이 B가 몇 대 몇이 나온다? 2대 1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에서 A점과 B점의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P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맨 첫 번째 거는 뭐냐면 AP라는 선분의 길이와 BP라는 선분의 길이가 2대 1인 거를 먼저 이 식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예요. 보이세요? 할 수 있겠니? P라는 점이 누군지 모르지만 AP와 BP의 길이 B가 2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이 BP의 값은 AP와 같습니다. 하나 잡을 수 있겠고요. 이건 이제 또 점점 거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있는 건 싫으니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제곱을 때리게 되면 4BP의 제곱은 AP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일단 도달하는 게 우리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다시요. A와 B의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P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를 구하기 위해서 저기에 있는 한글을 식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점점 걸어서 루트 있는 거 싫으니까 제곱 때려서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계산이란 걸 한번 해보러 갑시다. 자, 제곱했으니까 루트는 없어지겠죠. BP의 거리의 B는 거리의 제곱 이렇게 나오셔서 표현이 가능하시고요.
AP의 제곱은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쓴다면 얘가 곧 누가 되시는 거죠? 이 식의 제곱을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 거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 손? 혜원이 이해되니? 한서 이해되니 혹시? 명이 이해되겠어요? 성욱이는? 지율이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할 게 하나밖에 없죠. 전개라는 걸 해볼게요. 그럼 전개하시게 되면 밑바닥에 한번 써볼게. 자,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 더하기 4y의 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4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고 자연스럽게 좌변을 우변으로 보내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죠. 자, 그럼 보낸 다음에 계산의 결과를 여기다가 제가 써볼 텐데 자, x의 제곱 y의 제곱을 썼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니까 개수가 똑같죠. 원이 될 수 있는 조건 하나는 충족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마이너스 8x 건너오면 마이너스 12x.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가 건너와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이제 상수 계산해보자. 4, 4, 8이죠. 5죠. 넘어오면 더하기 3은 0입니다. 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3, 3, 3, 3, 3이 다 보이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3을 약분시키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인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이게 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AP 대 BP의 거리의 비가 2대1은 점 P는 어디 위에 위치한다고요? 이 원 위에 위치하는 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꼴로 가는 거야. 완전 제곱꼴로 가게 되면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고요. 여기에서 5만큼 늘어났으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1을 하시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4죠? 우변을 넘겨버리시게 되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탄생하는데 그 원은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꽤나 복잡하죠. 길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리와인드 앞으로 쭈르르르 가보게 되면 아까 했던 얘기 중에서 A, B의 내분점과 A, B의 외분점을 뭘로 잡는다고 이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름의 양끝점으로 잡는다고 그랬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좀 쉽게 가는 특징이 뭐냐면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1로 가시는데 문제는 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다 가기는 좀 너무 귀찮단 말이야. 계산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점 A, B의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구하면 이 두 점이 뭐가 된다고요? 지름의 양끝점이 된다고요. 자, 그럼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구하게 되면 지름의 양끝점이니까 그 놈의 1대1 내분점은 얘가 뭐가 되겠어요? 중심이 되시겠죠. 그럼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지. 내분점 한번, 외분점 한번, 그 다음에 거기에 중점. 자, 그럼 여러분들 책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7번에서 여러분들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반지름만 구하면 끝나잖아. 반지름이 2였으니까 둘레 길이는 4파이. 자, 요거 답 구하기 위해서 좀 멀리 돌아왔지만 그래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7-1번과 7-2번. 자, 문제를 풀기보다는 문제를 이해해 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7-1번.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2. 거리의 비가 1대2 길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2라고 써져 있으면 여기가 1과 2가 되시겠죠? 맞아요? 자, A점과 B점의 거리의 비가 1대2라는 점 P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스텝 1 좀 다시 가볼까? AP 대 BP가 몇 대 몇? 1대2. 그러면 BP는 2AP 제곱해서 BP는 BP 제곱은 4AP의 제곱까지 오시는 거. 일단 이건 기본.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나가면 계산이 꽤나 복잡한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빨리 잡는 건 AB가 잡혀 있습니다. 선생님 했을 때 1대2 내분점 하나, 그 다음에 1대2 외분점 하나 구하시고요. 여기가 지름의 양끝점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제목은 이겁니다. 자, 원하고 직선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직선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책에 있는 진행 상황으로는 첫 번째, 뭐 이상한 애가 하나 있는데,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별표 3개는 쳐주셔야 돼요. 이거 내용이 아마 이해를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암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나가기 전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거를 살짝 리와인드 해야 돼. 자, 생각. 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글자의 포맷과 비슷한 친구가 앞서 직선의 방정식에 있었었고, 그때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설명을 드렸었던 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만약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이 직선의 방정식은 완성이 됐어요? 미완성이 됐어요? 이건 완성형일까? 미완성형일까? 왜? 자, 그럼 우리가 틀이란 걸 생각해 보게 되면 2,4를 지나요. 맞죠? 기울기예요.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들이에요. 라고 3가지의 정보물이 써져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2,4라는 한 점을 지나야 돼. 어떻게 지나야 돼?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 정해지지 않은, 내가 지금 모르는 미정계수 m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얘는 직선이 미완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석할 때 2,4를 지나는 기울기는 몰라. 그래서 점을 지나는 직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이걸 선풍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2,4를 반드시 지나요를 조금만 더 확장해 주시게 되면, 자, 여기도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이걸 잘 들어주세요. 자, 내가 0x 더하기 1y-4라고 바꿨으면 y-4를 쓰나 이렇게 쓰나 같은 스타일이야, 다른 스타일이야? 같은 거지, 실질적으로. 0x는 0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라고 이야기하면 얘의 꼴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의 꼴이라서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0이 되는 숫자 2,4를 지나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뭐라는 거지? 직선이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m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1x 더하기 0y-2라고 쓰게 된다면 얘도 구조적으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위에 쓴 녹색이 저기에 쓴 녹색하고 똑같다라는 건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아닌데 선생님 여기는 더하기 k고 여기가 0인데 에이 바보야. m이 어차피 누군지 모르잖아요. 얘네가 통짜로 좌변에 이항되더라도 여기 앞에 생기는 마이너스는 솔직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지. m이 뭐 누군지 모르니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선생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그래 이게 지금 고1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친구가 항등식, 그럼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야? m에 대한 항등식 이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뭔데 그러면? 자, 생각해 봐봐. 이 녹색을 가지고 와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직선은 m 곱하기 직선인 거야. 그러면 얘가 뭘 얻어야 돼?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모든 임의 어떤 관계없이, 그쵸? 다 성립해야 되는 거죠. 얘가 다 성립하려면은 얘가 반드시 뭐가 돼줘야 되는 거야? 얘가 0이 돼줘야 되죠. 얘도 뭐가 돼줘야 돼요? 0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잘 하나만 생각해 봐봐. 얘네가 0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어떤 새끼들이 들어갔을 때 반드시 는 0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는 0이라는 거는 뭐야? 직선 위의 점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온전한 직선 위의 점이라면 투입됐을 때 0이 나오는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는 0이라고 쓰게 되면 이 는 0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게 직선 위의 점이야. 야, 이 직선 위의 점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죠? 여기도 직선 위의 점이야. 얘가 0이 되는 건. 그럼 직선 위의 점은 무수히 많죠? 그런데 네 위의 점과 내 위의 점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동시에 만들어진다면 생각해 볼래? 직선 하나 그려놓고 직선 하나 그려놓으면 자, 내가 이렇게 점을 표시하면 이거는 뭐야? 는 0을 만족시키는 애들인 거지. 내가 이렇게 표시하면 얘네들은 이걸 는 0으로 만족하는 애들이겠지. 근데 이 점은 얘를 0으로 만족시키지만 얘는 0으로 만족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키지. 왜냐면 위의 점이 아니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요 직선과 요 직선이 만약에 기울기가 달라서 한 점에서 만난다면 여기가 0이 되는 친구들이 이 점들이야. 여기가 0이 되는 친구들이 이 위의 점들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점을 잡았어. 이 점은 이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밖의 점이니까. 기억하세요. 이 점은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왜 0으로 만들 건데? 항등식 되려고. 그럼 내가 이 점을 잡았어. 이 점은 이 식을 0으로 만들지만 이 식은 0으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지. 그러면 나는 둘 다 0으로 만들려면 어느 점이라는 걸 깨우쳐야 돼. 빠르게. 두 개의 교점이라는 걸 깨우쳐야 돼. 그 두 개의 교점이 이 두 개의 교점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한 2,4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2,4만 보고 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억할 거. 자, 이 스타일의 식은 무슨 식이라고요? 항등식. 누구에 대한? m에 대한 항등식이야. 오케이? 이해 되겠니? 그럼 얘들아, 이걸 살짝 바꿀게. 자,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난 새로운 원의 방정식. 그럼 내가 만약에 원 플러스 k, 원은 0이라고 쓰게 된다면 구조적으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구조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내가 살짝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말이고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첨삭을 해드리면 니네는 여기에 모든 임의 어떤 관계없이 K가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얘가 뭐가 돼줘야 되는 거죠? 0이 돼주시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는 뭘 의미할까요? 저희는 원 위에 점들이에요. 진짜 졸라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동시에 나도 0이 돼줘야 되니까 잠깐만. 내가 점을 하나만 찍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어떤 점이야? 얘도 0으로 만든다. 뭐라고? 여기 위에 점이야. 동시에 얘도 0으로 만든다. 뭐야? 여기 위에 점이라고. 그럼 만약에 원을 하나 그리고 원을 하나 그린다면 이 원과 이 원을 동시에 0을 만들 수 있는 점은 이 점일까? 이 점일까? 이 점일까? 이 점일까? 어떤 점이겠어? 두 원의 교점은 이 점은 또는 이 점은 이 원을 0으로 만드는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이 원도 0으로 만드는 위의 점이죠.
그러면 0으로 만드는 친구가 뭐라고요? 이 두 원의 교점인데 문제는 교점 처리하고 어쩌라고요? 그러면 잠깐만. 교점 처리하는데 K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다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 아직 이해 못했는데요. 교점까지는 따라왔는데 K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제가 선풍기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다 될 수 있으니까 기울기가. 그럼 얘도 선풍기 비슷한 건데 문제는 여기 몇 차식이야? 1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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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식이지. 전개하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직선이겠지. 여기는 원이니까 2차식, 2차식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누구예요? 2차식이니까 너도 원이네. 근데 어떤 원이야? 선풍기 같은 애요? 선풍기 같은 애인데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두 점을 지나. 이런 애도 괜찮죠. 근데 문제는 이 두 점을 지나기만 하는 원이면 된다는 소리니까 어떻게도 할 수 있어. 조금 더 큼지막하게 이런 식으로 큰 원의 일부분을 그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조금 더 큼지막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더 키워? 그래. 이론상으로는 여기에 태양보다 큰 원을 여기다 넣어도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스타일의 친구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들. 복수형이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식의 스타일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볼래, 얘들아? 그럼 얘는 뭐라고 보이니?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 미완성. 여기도 미완성. 자, 그러면 책을 다시 봐봅시다. 자, 빠르게 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또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0. 아이고 팔 아프다. 얘가 누구라고? 얘가 누구라고? 그치. 정답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이야. 근데 그래프로 그려서 표현하자면 자, 제가 원을 이쁘장하게 하나 그리고 또 원을 이거 못 그렸다. 이쁘장하게 그렸다고 합시다. 교점이 어디 보이니? 여기하고 여기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원들인데 문제는 이 두 점을 안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이 이 두 점을 지나려면 최소한의 원의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야. 가장 작은 사이즈. 실제로 이러한 원 사이즈를 대고 여기다가 대버리면 이 두 점을 지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나는 가장 작은 원은 얘를 뭘로 만드는 원이야? 지름으로 만드는 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커지면 어디까지? 진짜 태양까지도 붙여놓을 수 있는 친구들. 이렇게도 생길 수 있는 친구들. 이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선생님 다 알아들어 먹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뭐냐면 여기에 모든이 된다고 하셨잖아? 그치? 모든이지? 그럼 다 들어가면 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 원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배웠잖아? 근데 어떤 애가 현실을 깨닫고 저 새끼 구라쳤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제곱들이 사라져버리죠. 제곱들이 사라져버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얘하고 주가 없어지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은 몇 차식이 돼버려요? 1차식이 돼버리고 1차식은 뭐라고 배웠어? 직선이라고 배웠잖아.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직선일까?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지. 그게 누구?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 근데 아까 여기가 현이라고 배웠잖아요. 이 원 입장에서도 현이고 이 원 입장에서 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두 원의 공통인 현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뭐라고요? 교점을 지나는 원들. 아시겠어요? 정해진 바는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바는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데, 자꾸 궁금증이 들어야 돼.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직선을 완성하고 싶어요. 최소한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죠. 점 2개보다 모자라면 직선이 완성이야, 미완성이야? 미완성이야. 자, 근데 아까 내가 설명했는데, 아까 외접은 기억해줘. 원을 완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점이 몇 개 필요할까, 최소한? 3개. 점이 3개야. 얘들아, 생각해봐. 훌라후프 알지? 훌라후프. 훌라후프 알잖아. 훌라후프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돌리면, 근데 훌라후프가 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에다 대고 돌리면 훌라후프랑 맞닿는 지점이 이걸 점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계속 빙글빙글 돌 거 아니에요. 점 하나만 있으면 훌라후프가 고정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을 완성하고 싶으면 점 하나로는 부족해. 그래서 점 2개를 줬어. 점 2개를. 근데 훌라후프 사이즈는 고정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점 2개도 고정이야. 훌라후프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훌라후프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도 존재할 수 있어요? 돌리면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훌라후프를 계속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점 3개를 줘버리면 훌라후프는 어떻게 될까요? 점 3개에 딱 맞게 고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원을 고정시킨다. 즉 원을 완성한다.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이게 어디로 간다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외접 원으로 가는데, 이것보다 작은 점의 개수를 준다? 점 2개만 준다? 그럼 뭐예요? 이제 원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점을 2개를 줘야지만 직선에 점을 1개만 준다? 뭐예요? 직선을 완성하러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점 하나를 찍는 직선이 뭐예요? 선풍기야. 그럼 걔를 고정하고 싶어. 선풍기가 돌고 있잖아. 고정하려면 뭐 하면 돼요? 손가락을 사이에 끼면 고정이 되는 거지. 근데 손가락이 뭐야? 점이야, 점. 점이 2개가 있어야지만 완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점 하나만 있는 미완성형을 완성하려면 점 1개 추가해서 완성. 점 2개짜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점 1개 추가해서 완성. 그러면 우리는 점 1개가 주면 뭐가 되는 거야? 니네가 구조되구나, 미완성을 구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점 하나를 추가해서 점을 대입해보는 걸로 완성형을 따질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얼핏이라도 여기에 모든 K가 오기 위해서 네가 0이면서 네가 동시에 0인 게 교점을 뜻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다고 쳐.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현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우주의 모든 원을 갖다 들어가도 OK를 줄 수 있는데 가장 작은 원은 이 교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까지도 이해했다고 쳐. 자, 65페이지에 대표 유형 1번에 1번, 2번 두 개가 있어. 자,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봐봐. 한글만 읽어. 식 보지 말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0,K를 지날 때, 자, 그러면 어디까지 왔어? 두 원의 교점까지 왔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시라고요? 이걸 생각하시라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한글이 뭐가 떠올랐어? 직선. 그러면 자연스럽게 K가 누구인 거 생각하시면 돼? 마이너스 1인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1 빼기 1이라니까 이때 태어나는 친구가 누구라고요?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태어난다. 이게 1번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두 개를 빼요. 두 개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x 마이너스 y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고 싶대? 내가 0,k를 지나요. 0. k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두 원의 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그러면 또 한글로. 얘들아, 문제에서 이거 보여요? 문제에서 한글로 이거 보이냐고. 식 보지 말고 한글로만 이거 보여요? 2번에서. 그럼 무조건 이걸 또 올려.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써져 있잖아. 선생님,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에 더하기 y-6 더하기 k에다가 아이고 길어라.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친구들이 그래. 수업을 잘 들었어. 야, 네가 아까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점 하나만 주면 완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제 그러는 거야. 맞아. 근데 지금 점 몇 개 줬어요, 문제에서? 뭐하고 뭐 줬어요? 1,3. 4, 야, 점 두 개 줬잖아. 왜? A도 구하고 K도 구해야 되니까 구조대가 두 번 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점을 두 개 준 거야. 여기가 미정계수가 아니라면 점 하나만 줘도 되겠지. 그럼 뭐예요? 얘네들이 누구라고요? 구조대라고. 구조대는 식에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대입하는 친구들이라고. 대입하면 뭐가 성립하는데? 는 0이 성립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1,3을 대입하기 때문에 x에 1, y에 3, 1, 3, 1, 3, 1, 3 대입하면 x, y는 숫자로 가득 찼죠. 그럼 숫자로 안 찬 친구 누구만 남았어? a하고 k만 남았지. 여기도 대입하면 a하고 k만 남겠죠. 연립하면 답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요걸 좀 가져가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조금 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조금씩 힘들게 우리가 지금 옆에 구멍을 파는 것처럼 조금씩 공부에 대한 확장이 되시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숙제는 제가 카톡으로 단톡방에 숙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고생하셨어요.